everyone! 스포맨의 원더입니다. 여러분, 물리법칙도 무시하고 세월의 흐름조차 비웃는 진정한 불사신의 귀환을 기다리셨나요? 나무 판자 하나로 전투기 날개를 꺾어버리고 날아가는 미사일에 몸을 실어 적진을 초토화하는 미친 노인의 전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돋는 이 광기 어린 액션의 실체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전설의 속편 시수2 로드 투 리벤지입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집과 가족의 복수를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든 아타미 코르피의 처절하고도 웅장한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 핀란드가 소련의 카렐리아 영토를 할양해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정든 터전을 잃고 국경을 넘어가는 수많은 피난민 사이에서 우리의 주인공 아타미 코르피는 자신의 충직한 개와 함께 오히려 위험천만한 소련 점유지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찾으려 한 것은 전편의 눈부신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이제는 폐허가 된 옛집의 흔적이었죠. 그는 부서진 집의 목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챙겨 트럭에 싣고 다시 핀란드로 향합니다. 그 나무 조각들은 그에게 단순한 땔감이 아니라 빼앗겨버린 삶의 일부이자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소박하고도 처절한 여정은 시베리아 감옥에서 풀려난 소련 적군 지휘관 이고르 드라가노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피칠갑이 된 지옥으로 변합니다. 드라가노프는 과거 아타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장본인이자 그 복수심이 아타미를 코셰이라는 이름의 죽지 않는 살인병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드라가노프 일당은 트럭을 몰고 국경을 넘으려는 아타미를 포위하고 처형하려 하지만 전설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타미는 트럭을 이용해 적들을 순식간에 도륙하고 적병사를 트럭 전면에 매단 채 질주하여 드라가노프의 앞 유리에 박아버리는 잔혹한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추격은 오토바이 부대와 하늘 위의 전투기로까지 이어지지만 아타미는 총탄의 뺨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트럭 뒤에 실린 목재들의 고정장치를 풀고 급제동을 걸어 나무 판자 점프대를 만들고 이 점프대를 타고 솟구친 목재들이 추격해오던 전투기의 날개를 쳐서 폭발시키는 그야말로 중력을 비웃는 액션을 선보입니다. 결국 트럭이 강으로 추락하며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아타미는 물속에서 자신과 개 그리고 소중한 목재들을 건져내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탱크 한 대를 몰고 국경으로 최후의 돌진을 감행하죠. 엔진에 연료를 직접 뿜어넣어 비상식적인 가속도를 붙인 뒤 탱크 전체를 공중으로 날려 국경 넘어 드라가노프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는 아타미의 모습은 전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정 열쇠에 밀려 포로로 잡히고 시베리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잔혹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드라가노프는 아타미의 큰아들이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눈빛을 기억한다며 그들을 죽여 들깨에게 먹였다고 조롱하지만 이 도발은 아타미의 가슴속에 잠자던 파괴적인 분노를 깨우고 맙니다. 미리 다리 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결박을 푼 아타미는 적의 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기차칸을 하나씩 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차에 실린 거대한 미사일을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탄 채 드라가노프의 객차로 돌진하여 미사일을 그의 미간에 박아넣으며 화려하게 복수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속편은 전작의 매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경신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빌런 드라가노프 역의 스티븐 랭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바타 시리즈의 커리치 대령으로 너무나 익숙한 배우지만 이 영화에서의 스티븐 랭은 커리치를 가볍게 압도하는 매력을 뿜어냅니다. 아바타의 커리치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명령에 충실한 전형적인 빌런이었다면 드라가노프는 아타미의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지극히 개인적이고 악랄한 숙적입니다. 스티븐 랭 특유의 강인한 골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아타미라는 무적의 노인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며 그가 아타미를 조롱할 때마다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은 영화 전체의 품격을 한 차원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중력을 거스르는 노인 히어로 액션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편인 시수1이 황금을 노리는 나치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서바이벌 액션에 집중해 다소 동적이고 묵직한 긴장감을 주었다면 시수2는 가족의 복수라는 강력한 감정적 동기 위에 탱크전, 공중전, 그리고 기차 액션이라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얹어 카타르시스를 폭발시킵니다. 특히 나무 판자로 점프대를 만들어 전투기를 격추하거나 미사일에 몸을 싣고 돌진하는 연출은 기존의 액션 영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 그 자체입니다. 아타미 코르피는 이제 존 닉이나 테이큰의 리암 니슨을 넘어 물리법칙마저 비웃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노인 액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되찾아온 집에 목재들로 다시 터전을 닦는 아타미의 곁에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은 이 거친 액션 영화가 가진 따뜻한 반전입니다. 평생을 고독하게 쌓아온 전사가 비로소 타인의 호의를 받아들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이 영화가 단순히 피 튀기는 복수극이 아닌 무너진 한 남자의 세계를 재건하는 숭고한 드라마임을 보여줍니다.
시수원이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 속편은 그 전설이 어떻게 신화가 되는지를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매력적인 불사신 아타미 코르피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거대한 스케일의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미사일을 타고 날아가는 노인을 보며 우리가 느낀 그 짜릿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진한 영화 뒷이야기는 덱스터, 레옹님의 스포맨 디프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스포맨 채널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더였고요. 다음 스포에서 만날게요. 안녕!